팔자주름도 그렇고 마리오넷 주름도 그렇고 사실은 약간의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리오넷 주름은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러들의 수다 낭만 닥터 김원장. 착한 닥터 이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마리넷 주름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이 원장님, 네. 마리넷 주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리오네트라는 영어 단어를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꼭두각시라고 하죠. 줄을 매달아서 인형의 팔다리를 움직이고 이제 입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잖아요.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래 턱이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 여기가 이렇게 선이 길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리오넷 주름을 보면 이렇게 딱 생겨 있는 게 그 인형과 닮았다고 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쉽게 네네네.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면 마리넷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마리오넷 주름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이제 100% 노화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10대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마리오넷 주름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가볍게 입꼬리가 아래로 이제 처져 있는 분도 있고, 이 아래가 볼륨이 조금 빠져들어가면서 움푹 꺼진 듯한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심술보라고 하죠. 우리 볼살이 볼륨이 많으면서 마리오넷 주름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이 마리오넷 주름은 팔자주름과 동반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우리가 심술보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심술보 지방의 변화와 팔자주름, 마리오넷 주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미없을 수 있긴 한데요. 한번 네. 조금만 설명 좀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이 마리오넷 주름이 생기는 바로 그 근처에 굉장히 단단한 인대 구조가 있는데, 이 마리오넷 주름은 그 인대 때문에 생긴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아니라는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입꼬리를 위로 올리는 근육들이 한 3-4가지가 있고 밑으로 내리는 또 근육들이 한 3-4가지가 있어요. 근데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그런 근육들이 느슨해지든가 피부의 탄력도, 치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리오넷 주름이 생기는 거라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재미없죠? 좀 재미없네요. 네. 마리오넷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마리넷 주름을 없애는 운동법이나 마사지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드라마틱하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아예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래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팔자주름도 그렇고 마리오넷 주름도 그렇고 사실은 약간의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자주름이 있는 분들이 마리오넷 주름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데, 입술 아래쪽에 피부를 위로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표정을 좀 많이 쳐주시거나 운동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넷 주름이 화를 많이 내서 생긴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김 원장님은 항상 화를 한 번도 내지는 않은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요. 가끔 보이지 내기도 않- 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화를 많이 내는 거랑 마리오넷 주름하고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네. 네. 많이 웃으면 그럼 덜 생길까요? 약간 웃으면 덜 생길 수는 있어요. 아래로 내리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근육에 힘을 쓰는 거다 보니 삐진 표정을 짓거나 이렇게 표정을 지면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 마리오넷이 생기는 거고, 입꼬리를 올라가는 표정이 바로 이제 웃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근육을 살짝 쓰는 거는 괜찮죠. 하지만 과하게 웃으면 팔자가 아, 생기겠죠. 그렇죠. 역시 하나를 얻으면 하나 손해 보는 거. 그 경계 되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네. 네. 살이 빠질 때는 마리넷 주름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음. 특히 급격하게 2-3개월 내로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네.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팔자주름도 더 심하게 생기고 마리오넷도 같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마리넷 주름에 보톡스가 효과가 있나요?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 모든 마리오넷 주름에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입꼬리가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근육이 좀 더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입꼬리 아래 근육에 보톡스를 살짝 놔주면 그 근육 힘이 약해지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 수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마리오넷 주름엔 보톡스가 효과가 있고요. 필러는 어떻습니까? 보톡스랑 필러를 비교해보면 필러가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필러도 시술할 때 굉장히 좀 주의해서 해야 되죠. 들어가는 층이나 볼륨을 좀 잘 조절하지 못하면 마리오넷 주름 위에 있는 그 심술보 쪽으로 오히려 지방이 더 쏠리게 되면 효과가 오히려 더 적어지거나 아니면 마리오넷 주름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넷 주름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3가지의 원인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처짐, 피부 조직의 처짐에 대한 그
그 원인, 두 번째는 꺼짐, 세 번째는 어떤 지방 볼륨,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져 있는 경우에는 당기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됐겠죠. 꺼져 있는 경우는 꺼진 걸 채워주는 게 되겠고, 지방 볼륨이 문제면 걔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결국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진 거를 이제 당기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처진 정도에 따라 이제 접근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레이저 장비를 쓰면 되겠죠. 울세라, 티타늄, 뭐 써마지 같은 초음파 장비, 고주파 장비, 뭐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을 올려줄 수 있거든요. 탄력이 들러붙게 만들면서 심하지 않은 마리오네트 주름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정도가 좀 심하다 할 때는 물리적으로 당기는 게 당연히 효과는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실 리프팅이라고 하는 녹는 실이나 그런 실들을 이용해서 했으면 효과가 좀 더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정도가 더 심하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수술로 갈 수밖에 없죠. 스마스를 이용한 그런 거상 방법을 가야 되죠. 그리고 일단 꺼짐은 가장 흔하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필러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주베록 같은 콜라겐 부스터, 그런 주사 시술을 이용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실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볼륨 자체를 채워주는 실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잼버실, 뭐 캐번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실을 잘 이용을 하면 불로 올라와 있는 부분과 꺼져 있는 그 경계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방 볼륨이 심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강남 헤라의 쏙쏙 주사, 저희 시그니처죠. 쏙쏙 주사를 이용한 그런 지방 분해 주사를 이용을 하면 크게 뭐 시술 후에 회복에 대한 어떤 부담감 없이,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하면서 원하는 만큼 또 조정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으니까, 지방량이 많을 때는 사실 암만 해도 저희 병원에서는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하잖아요. 타겟층을 해서 지방만 먼저 선택적으로 녹이고 녹은 지방을 흡입을 살짝 해주고, 또 이제 비너스 레이저가 파장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을 주는 또 파장으로 바꿔서 해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쪽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꺼진 부분은 채워주고 많은 양은 줄여주고 처진 건 당겨주고. 맞아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노화에 나타나는 우리 얼굴 표정이나 어떤 부위든 사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처짐, 꺼짐, 뭐 어떤 볼륨의 문제, 그 세 가지를 사실은 어떤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을 해주냐, 그런 차이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줄 때 넣고 빼고 당기고 그 세 가지 방법으로 노화를 이제 개선시키는 일종의 툴이 되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오늘 이제 마리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진을 통해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팔자주름도 조금 보이시고 밑에 마리오네트 주름도 좀 보이시죠. 그래서 볼륨감도 있고 처진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을 좀 넣어서 처진 걸 우선 당겼고요. 당기면서 동시에 팔자나 마리오네트 주름에 필러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정도가 조금 더 심해져서 이제 거상을 결국은 했고요. 팔자주름과 어느 정도 처진 걸 해결해주고 부족한 만큼을 필러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도 사실은 수술인데요. 사실은 안면 거상과 함께 목주름까지 해결하는 목거상까지 같이 하셨고, 하고 나서 팔자주름과 마리오네트 주름을 같이 필러로 넣었습니다. 요번은 이제 그 심술보 쪽에 볼살에 볼륨도 살짝은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제가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볼륨도 조금 줄였어요. 만약에 이런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를 나는 그냥 뭐 체험만 주세요라고 해서 오신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필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많이 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어색한 얼굴만 될 수밖에 없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지는 물론 이제 원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환자 케이스를 잘 봐서 어떤 게 필요할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네 주름에 대해서 네. 알아보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주름엔 노화가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마리오네트 주름은 거의 100% 노화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화의 원인도 사실은 아까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시술을 할지 또 어떤 수술을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그런 주름을 만드는 생활 습관 있죠. 아래로 입술 이렇게 삐진 것처럼 입술에 힘을 강하게 주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면 턱을 이렇게 괸다든가 그런 생활 습관들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주름이 좀 깊어지지 않게 평소에 노력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리네 주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 닥터 김원장, 착한 닥터 유 원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